안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로또 1등 되실 거예요. 류후. 안녕하세요. 좋은 인연 김소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엊그제 임장 다녀온 물건입니다. 알받기 할만한 상가 물건이었고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상가는 요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보다 금리가 좀 더 높고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구분 상가는 혹여나 임차인이 옆에 다른 임대인 호시라고 합쳐서 임차를 얻어서 사용 중일 때에는 매수인이 나타나서도 금융권에서는 그 매수인에게 대출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상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그렇겠지만 토지든 아파트든 상가든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상가를 찾아야 하고요. 상가는 아파트 대비 처분할 때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2-1717의 3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하고요. 매각 기일은 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410번지입니다. 용도 상가, 채권자 인땡, 채무자 소유자 김땡땡씨입니다. 감정가가 3억 6,600만원 나왔습니다. 최저가는 1억 2,553만 8천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34%고요. 보증금은 10% 1,255만 3,800원입니다. 건물 면적 실평수가 42.92평입니다. 대지권은 16평가량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입니다. 청구 금액이 10억 420만 1,513원입니다. 주의사항은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일단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따 현장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건이 23년 6월 14일 날 진행됐었고요. 유찰 1번, 2번, 3번이고 지금이 4회차의 예정입니다. 1억 2,553만 8천원. 부동산 현황 외벽에 이름프라자2라는 표시가 있음. 기타사항 이름프라자2 제1동 제5층 501호에서 506호 6개 호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물건은 503호고 503호는 6개 호실 중에 여기가 1호, 2호, 3호 요 3호 물건입니다. 코너 자리고요. 4호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호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요 3호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구미산동 확장단지 상업지 내에서 괜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 임차인 김땡땡 503호의 상가 임차인. 사업 개시일이 2020년 2월 6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배당은 신청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네요. 미배당금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말소 기준일이 2019년 11월 28일 지금 사업 시작일은 2020년 2월 6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23년 4월 17일이었는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보증금과 총 월세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기타사항 위 김도연의 임대차 관계조사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점유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명세비고 김도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20년 2월 6일 면적 661제곱미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2월 1일에서 22년 1월 31일 보증금과 차임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면 을구 3번에 있는 2019년 11월 28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입니다. 갑구 3번, 4번, 5번, 6번은 말소 기준 이하로는 말소가 모두 됩니다. 그럼 물건 현장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이 현장을 다녀왔고요. 2번을 실패하고 3번째에 성공해서 현장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을 다녀온 김 소장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 소장의 모습입니다. 야간에 한번 나갔었고요.
길에 유동인구가 좀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갔는데 저녁 9시 반 10시가 되어서 월요일이었기도 하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일찍 요 상가를 방문하려고 나온 날인데, 지금 첫째 날은 5층에 엘리베이터도 잠겨 있었고 계단도 잠겨 있었습니다. 이날은 4층에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다. 자,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다행히 여기 관리소장하고 전화를 통화해서 관리소장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501호입니다. 501호에 지금 바닥이랑 천장, 벽면 모두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일단 철거비는 이런 건 다 낙찰자가 요거 철거한 후에 새로 벽면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천장도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벽돌도 모두 기둥에 있는 이 나무도 복도고, 이날은 전기가 꺼져 있어 가지고 전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웠어요. 자, 2호실이 제일 지저분해 보였어요. 주방 하던 자리였고 바닥 타일도 엄청 더러웠고 제일 지저분해 보였어요. 혼자 가면 무서울 뻔했습니다. 김 소장은 귀신을 무서워한다. 이 호 벽면이 원래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벽면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3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곳 3호. 이 부분 룸으로 사용하던 공간도 다 철거해야 되고요. 이런 음식점을 하던 자리라서 이렇게 설비도 모두 철거를 하면 됩니다. 천장도 새로 해야 되고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503호에서 바라보는 광장입니다.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층수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5층 코너 자리의 가격으로 1억 2천대에 시작한다,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표가 산동 확장단지에 처음에 분양했던 상가 가격 표입니다. 5층을 보여드리면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너 자리들 5층. 코너 없는 데는 면자리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없다고 표시는 되어 있고 1억대의 상가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503호의 코너 자리 1억 2천 시초가를 1억 2천 시초가는 싸게 나온 게 맞다. 여기에서 가격만 잘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1호나 2호 그리고 506호 이런 가격 뭐 9천만원대 6천만원대 이런 가격은 충분히 싸게 나온 시작 가격은 맞다. 4회차가 한 번 더 유찰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4회차에서는 유찰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만약 이 상가를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동의 매물 시세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물건지 상가는 이 상가입니다. 지금 좀 더 위쪽에는 4층이 3억, 여기 실평수가 한 25평 정도 가까이 되네요. 여기는 1층에 12평 정도, 13평 정도네요. 4억.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앞건물에도 지금 3층에 42평에 503호랑 거의 같은 평수죠. 같은 평수에 지금 4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매매가가 3층이.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5층의 매매가 1억 7천입니다. 29평 가까이 되는 물건이고 1억 7천. 그럼 월세도 한번 알아볼게요.
같은 건물에 나와 있는 월세는 3층에 3천에 뭐 160, 1층에 3천에 18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건너편의 건물은 월세 3천에 140, 3층에 평수가 503호랑 비슷하죠. 43평 정도 나오네요. 43평에 3천에 150. 근데 이 가격에는 지금 이렇게 임대가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이 임대가보다는 좀 더 싸게 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천에 110, 33평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5층 치면 5층의 면자리들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04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어린이 시설물이 있지만 이 어린이 시설물은 그 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철거를 해 가신다고 하네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 관리소장 말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5호와 6호의 경계로 보여지고요. 왼쪽 편이 5호, (505호는) 저기 공용 주차장 쪽으로 바라보는 코너 자리입니다. 평수는 503호보다는 더 작습니다. 뭐 501호부터 506호까지 모두 지금 상가 현황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계 벽면은 지금 모두 낙찰자 분들이 다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다 자기의 구획으로 나누려면 경계벽을 서로 의논해서 자기 건축상 면적만큼 자기 평수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복도 쪽에 남자 화장실 쪽으로 가는 복도 쪽에 상층부에 지금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가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고쳐주질 않는다고 하니까 낙찰자 분들이 의논해서 향후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이고 뭐 대체적으로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여자 화장실. 여기가 비교를 하려고 5층하고 3층 도면상 똑같기 때문에 3층에 내려와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3층은 깔끔하죠.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3층과 2층 경계 벽면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 지금 501호부터 506호까지 미납된 관리비가 있어요. 상가는 미납된 관리비가 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가든 아파트든 주의하실 게 관리비를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미납된 관리비. 지금 1호부터 501호부터 506호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확인해 본 결과 호실별로는 정확하게 지금 관리소에서 얘기는 안 해주지만 대략적으로 말을 70에서 뭐 100만원 가까이 호실당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왜 501호부터 506호까지 상가 중에서 503호를 좋게 보냐 하면 상층부의 상가는 좀 더 큰 평수에서 하려고 하는 임차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30평 내지 뭐 40평 이런 평수는 조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평수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 병원, 뭐 도장,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의원, PC방, 독서실, 뭐 당구장, 구장 등 이런 업종들이 선호하는 평수는 대략 50평 이상 됩니다. 50평, 60평 이렇게 되는데 임차인들은 코너 자리를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가에서는 광장 쪽을 바라보는 코너가 505호가 아닌 503호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라도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확률의 호실이 코너 호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또 알박기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504호도 괜찮습니다. 504호 같은 경우는 503호의 임차인이 자기 평수가 좀 작아서 좀 더 큰 평수를 원하고 싶다, 합치고 싶다 하면 502호의 호실보다 504호의 호실을 선호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장 쪽을 향하고 있는 호실들이 503호, 504호 이기 때문이고, 또 505호의 임차인도 좀 더 큰 평수로 늘리고 싶다 할 때에는 506호보다는 504호를 선호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좀 전과 마찬가지 광장 쪽 전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03호 코너 자리를 1억 5천 언저리에 낙찰을 받으신다고 하면 월 100만원씩만 받아도 수익률이 9% 가까이 나옵니다.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 사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돈 다 갖고 나서 나중에 대출을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쉽게 안 나와요. 뭐 생활 안정자금 이런 용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 대출을 내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것도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데 오늘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가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한다고 하면 501호에서 506호 중에서는 503호와 504호 둘 중에 입찰을 참여할 것이고 503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600 정도, 그리고 504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내야죠. 504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이것도 많이 써내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만약 내가 다음에 대팔 것까지 생각해서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하면 이 이상의 가격은 써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 주실 거죠, 아잉?